평범했던 일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후 건강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선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을 잃게 될 수 있으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별 증상을 몰랐는데 이제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요, 3시, 4시 사이쯤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뭐를 먹어야만이 이제 조금 기운이 난다. 소리 없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이나 암 질환은 빨리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건강 검진을 통해 발견되고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비성, 노은지 원장과 함께 만성질환 치료와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이라 하면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 완치는 잘 되지 않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심장질환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만성신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유전적 소인과 음주, 흡연,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은 증상 완화와 더불어 질병의 진행을 늦추어 결국에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식단과 함께 염분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및 검주, 검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약물의 치료도 병행되어야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예방조치를 진료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검진의 필수 과정은 신체 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심전도, 유방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대장 내시경, 자궁 경부 검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혈액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8시간에서 12시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약물은 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을 조절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질환이나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검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진 진행 순서는 제일 먼저 체중 검사, 신장, 혈압을 측정하고 그 이후에 혈액, 소변, 영상 내시경 검사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운동 치료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수요일 오후, 병원을 찾은 이정희 씨는 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고혈압이라고 했을 때 많이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계속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그가 오늘 병원에 온 이유는 최근 다시 시작된 두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해보시고 당뇨하고 혈압하고 있다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 증상을 몰랐는데 이제 진찰을 해보시고는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여기 와서 진찰을 선생님에게 이제 받으니까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면서 증상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잘하시는구나 싶어서 계속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하기 전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요. 먼저 체성분 검사가 진행됩니다. 체지방량, 복부 비만 등을 분석해 질환을 지속시키는 원인을 살펴봅니다.
초음파 검사도 이어지는데요. 고혈압 환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른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아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으세요? 심장 기능은 괜찮으세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우선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 흉부 X선 검사, 소변 검사, 안저 검사, 비만도 검사, 그리고 혈당 및 고지혈증, 그리고 신장 기능 등에 대한 혈액 검사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환자에 따라서는 심장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과 체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체중이 늘면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체중이 줄면 매 1kg당 혈압이 1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중의 조절은 저염시키기와 함께 혈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의 강도를 올리는 게 좋은데, 너무 근력 운동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드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오늘 그 인바디 체질량 검사를 하셨는데요. 예. 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비만도 검사에서는 이제 비만으로 적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도 보면은 조금 복부 지방이 조금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액둘레가 지금 우리가 90m로 나와야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89.8. 아이고 아슬아슬하네. 복부 비만 근처에 와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 우리가 초음파를 그래서 같이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간에 이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간에 내용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보이고 뿌옇게 보이는 그런 지방간도 같이 동반되어 있고, 지방간으로 인해서 생긴 지방간염. 치료는 뭐냐? 체중 감소. 복부 지방을 좀 빼셔야 되고, 그리고 당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도 지방간 원인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심장 초음파는 보니까 뭐 심장 기능의 수축력이라든지 이완력이라든지 또 심장 밸브 같은데 그런 데 다 뭐 이상 소견 없이 심장 상태는 괜찮으세요. 즉 혈압을 해서 뭐 그렇게 심장에 합병증은 와 있지 않다. 혈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좀 관리를 잘 하시면 심장 상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체중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님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혈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뭐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시다가 4, 5년 전에 이제 가까운 인근 내과에서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3년 전부터는 본원에서 혈압을 관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혈압 상태는 수축 혈압이 110에서 130,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70에서 80 정도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혈압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높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고혈압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혈압이 매우 높아지면 두통, 어지러움,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면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축 혈압 같은 경우는 120에서 139 사이이거나 또는 확장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인 경우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요. 2회 이상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 되거나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고 고혈압 약물의 치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심장병, 당뇨병, 신질환, 그리고 뇌졸중 등이 있을 때에도 고혈압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 역시 적절한 약물의 선택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하며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을 포함시킨 균형 잡힌 식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 및 금연, 금주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 치료를 받고 일하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갖고 뭐 옛날에는 좀 뭐 머리도 땡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랬는데 요즘은 좀 없어지고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이거 좋으면 좀 자전거도 좀 타고 등산도 좀 가고 이런 일을 좀 이제 앞으로 나이가 있는데 특별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갑자기 피로해져서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문영옥 씨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당뇨를 발견하게 돼 그때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요즘은 일을 오래 해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 너무나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건강검진표가. 날라왔는데 저희들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건. 그래서 다른 데는 이렇게 보니까 다 괜찮다는 증상 일어났고 당뇨만 그렇게 무심코 넘어간 거예요, 제가. 당연히 아니겠지 싶었어.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요, 3시, 4시 사이쯤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뭐를 먹어야만이 이제 조금 기운이 난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MRI 찍으러 왔을 때. 그때 밑에서 검사를 하니까 당뇨가 초기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혈압도 조금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거 2가지만도 전 좀 벅찼거든요. 근데 당뇨까지 받고 나니까 정말 입맛이 한동안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 잘 먹는 사람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작년 10월 달에는 우리가 당화 혈색소가 6 정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일단 그때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당화 혈색소가 7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평균 혈당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0에서 한 195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혈증하고 혈압도 있으시니까 네. 안 해보셨으니까 우리 경동맥 초음파도 오신 김에 한번 보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등은 정기적으로 경동맥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경동맥 혈관의 두께 등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고 혈액 흐름을 검사합니다. 어머니 경동맥 초음파는 별들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는 뇌졸중하고 관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심하시고 또 음식 관리 잘하시고 운동하시고 또 다음 또 예례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내원 당시에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건강검진상에 이제 담화 혈색소 수치가 6.0 정도로 체크가 되어서 당뇨병 전 단계였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시다가 올해 7월 달에 본원에서 검사한 당화 혈색소 검사상 7.0으로 측정이 되어서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생활습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때는 보통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작년 10월과 올해 7월이니까 약 10개월 만에 우리가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현재는 당뇨 초기이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과 함께 당뇨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좀 기초적인 약을 이제 같이 쓰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치료 골든타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당뇨병은 그 자체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진 않지만 혈당 수치를 정상 기준으로 회복하지 않게 되면 전신의 다양한 합병증과 통증이 유발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는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급성 합병증으로는 심각한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병성 케톤 산증과 고혈당성 고함토합 증후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들 질환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다시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증, 신증, 당뇨병성 망막변증, 그리고 말초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 합병증으로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 등이 있겠습니다. 당뇨병 역시 적절한 약물의 선택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식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위주로 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저지방 단백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요법으로는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여 주당 15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금연, 금주, 그리고 체중 조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겠습니다. 원래 그 말은 하더라고요. 병원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친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건강을 챙기고 싶고요.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바람이에요. 요양 감염 간호사로 일을 하는 황혜옥 씨는 오늘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골밀도 검사가 났고 근 감수가 있다고 해 오늘 검사 결과가 무척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냥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질환이 있었기보다는 또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허리도 아픈 데도 있고 뭐 그냥 뭐 노쇠한 병이죠. 그래서 그냥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불편한 거는 없는데 허리는 조금 예전부터 조금 아픈 데가 있어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장염이 와서 약간 혈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겸사겸사 대장 내시경을 미내시경 하면서 받으려고 합니다. 체혈을 시작으로 혜옥 씨의 건강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검진 결과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설명드릴게요. 네. 소변검사는 다행히 특별한 건 없으셨고요. 네. 빈혈이라든지 백혈구 수치 이런 거 다 괜찮게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문제가 될 만큼의 수치는 아니신데 네. 정상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신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다행히 다 괜찮게 나오셨고요. 네. 콩파 수치나 간 수치 하나가 조금 높게 나오셨는데 혹시 최근에 술을 조금 드셨나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약간 회식부터 나가면 이 감마 GTP가 높게 나오셨는데 감마 GTP가 높게 나오신 경우는 대부분 조금 술이거든요. 네. 술을 조금 줄여주시면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실 가능성이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에서 피가 나오고 설사량이 조금 생기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혹시나 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대장 내시경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장에 혹이 있는 경우 저희가 그거를 절제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게 크면 못하죠. 만약에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2cm 너무 이상. 넓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입원이 필요한 훨씬 더 힘든 절제가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절제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혜옥 환자는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상 피검사나 엑스레이상에서는 큰 이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까지는 아니지만 골감소증이 있으셨고요. 검사상 근감소증이 있으셨어요. 최근에는 복통이랑 혈변이 조금 있으셔서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근감소증이 많이 발생하는데 근육량의 저하와 근육의 기능의 저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감소증은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근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관절의 힘에도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염 같은 증상에도 좀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대장의 건강을 확인하고 대장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 시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에서는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권장되나 대장에 혹이 많은 경우나 조직 검사가 암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시기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선 대장 내시경 꼭 받아야 되는 경우는 대장에 피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사실 피가 나올 때 치질의 가능성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가끔 대장에 암이나 혹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되고, 그 고령화 환자들이 빈혈이 있을 경우는 꼭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에 암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 전체와 더불어 직장과 소장 말단까지 전체를 훑어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대장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종성 용종인데요.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용종을 발견해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 후에 배가 아프시거나 하신 건 없으셨어요? 대장 한 줄도 몰랐어요. 원장님 너무 잘해주셔갖고 진짜 다행. 너무 잘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진짜. 우선 이 대장은 네. 결과고요. 이 네. 대장은 대장의 항문 쪽 끝 말고 소장에 가까운 쪽 끝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소장에서 대장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약간 나오는 문처럼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이랑은 다르게 생겼는데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시고요. 여기가 소장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혹이 있는지 살펴봤었는데 여기 혹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지금 제거했고 조직 검사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혹시나 피가 나오시거나 배가 많이 아프시면 그때는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소량의 피는 이렇게 출혈이 약간 있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출혈의 양이 많거나 그 다음에 대장에 배가 많이 아프시면 그땐 병원 다시 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도 쪽은 저희가 조금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MBI라는 방식을 이용했는데 MBI라는 방식이 식도암이나 식도궤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으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만 약을 드릴 거고요. 네. 다른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대장의 용종 절제는 대장에 생긴 용종을 절제하는 과정입니다. 대장의 용종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의 용종을 절제하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항문을 통해서 삽입한 다음에 대장의 내 용종을 시각적으로 확인한 다음 절제용 기구를 집어넣어 대장의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대장의 용종 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용종이 넓게 퍼진 경우나 크기가 2cm 이상인 경우는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간간히 존재합니다. 보통 대장 용종을 절제한 경우는 6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요. 대장의 용종이 큰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루 정도의 금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후에는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나 활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목욕탕은 하루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해야지 모든 게 뭐 하니까 건강 챙기면서 뭐 제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뭐 짬짬이 일할 수 있으면 일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행복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환자의 경우를 사실은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는데요. 실제 두 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다 같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평생 지속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편히 찾을 수 있는 주치의를 정해서 꾸준히 관리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저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하고 미리 치료하면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고 최근에는 간암이나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셔서 모두 더 아프지 않는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치료와 예방은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만성질환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